요즘에는 여행을 다녀오면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것보다 영상을 만들어서 남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사진만 찍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여행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서 본인 유튜브 계정에다 올리면은 친구한테 공유할 때도 그냥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방에 뿌리면 되니까 굉장히 공유도 쉽고 보는 재미도 사진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최소 1박 2일에서 3박 4일 정도 되는 여행을 짧은 영상 하나로 압축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 영상을 재미있고 예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영상을 보면은 여행 때의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 클래스에서는 소중한 추억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기는 팁을 이번에 저는 여자친구인 에이프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왔어요.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마지막에 휴대폰 잃어버린 것만 빼면. 그리고 여행을 갈 겸 멋진 여행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는데요, 후쿠오카에 뭐 대단한 곳을 간 게 아니라서 뭔가 엄청나게 멋지고 예쁜 걸 찍어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모습을 가장 예쁘게 담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이렇게 여자친구 인생 영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행 영상은 찍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어렵죠. 어디 걸어가라고? 그냥 앞으로 걸어. 너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촬영하러 틈틈이 무거운 배낭에서 계속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찍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영상을 찍으셨다면 이제 예쁘게 영상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멋진 여행 영상을 만드는 저만의 5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영상 출력 결과물이 24프레임이 된다는 말이죠. 네. 일단 비디오 클래스를 보셨거나 아니면 영상 기초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분들은 프레임의 의미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일단 영상에서 말하는 프레임이란 영상 1초에 담기는 사진의 개수를 뜻해요. 즉 24프레임은 영상 1초에 24장의 사진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보통은 30프레임을 많이 써요. 그래서 1초에 30장의 사진이 쭈르륵 지나가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끊기고 부족한 24프레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영화 아니면 뮤직비디오 혹은 어떤 예술적인 장르를 표현한 그런 영상물들에서는 모두 24프레임을 써요. 간혹 30프레임을 쓰긴 하겠지만 24프레임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프레임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이 엄청 생동감이 넘쳐져요. 그런데 이 생동감 넘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된다고 말하는데요, 영화나 뮤직비디오는 예술적인 장르잖아요. 그런 데서는 카메라의 손떨림 아니면은 배우의 연기 혹은 어떤 장면의 촬영장 분위기 이런 것을 최대한 절제되고 숨기고 적절히 예쁜 것만 걸러서 표현되게끔, 그래서 30프레임보다 덜 표현하는 24프레임을 가장 많이 써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리얼 버라이티 1박 2일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아니면 신서유기 뭐 예능 프로그램 뭐 여행 프로그램처럼 만들고 싶으면은 30프레임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뮤직비디오 같은 예술적인 것을 담고 싶다면은 24프레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0프레임으로 찍거나 60프레임으로 찍어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24프레임으로 출력을 마지막에 하면은 잘 24프레임으로 나와요. 이게 완벽한 24프레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네마틱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예술적인 느낌이라면 이렇게 24프레임으로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24프레임으로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슬로우 모션을 써줄 테니까요. 자, 일단 슬로우 모션이 뭐냐면요, 느린 거죠. 느린 영상. 보통 카메라로는 2배에서 4배 정도 가까이 느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라면은 슬로우 모션이 그렇게 퀄리티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DSLR을 이용해서 찍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슬로우 모션을 여러분들의 카메라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도 역시 예술적인 이유예요. 보통 인간은 슬로우 모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된 풍경 또는 어떤 꽃, 이런 꽃도 있지만 이런 꽃도 있죠. 여러분들의 음악의 분위기에 맞게 슬로우 모션을 썼다가 안 썼다가 갑자기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면은 엄청 멋진 영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음악과 영상을 말 그대로 찰떡궁합을 시키면은 멋진 영상이 되어요. 그러기 위해서 음악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행에 미치다라는 곳에서 만든 여행 영상 만들기 꿀팁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음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음악은 이런 여행 영상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적인 걸 만들고 싶으시면은 아무거나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쓰면은
별로죠?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로열티 프리 뮤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무료 음악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무료 음악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 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좋은 음악을 찾아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무튼 이거는 좋은 음악을 고르는 방법이었고,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박자에 맞춰서 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음악의 분위기 있잖아요. 잔잔한 곳에서는 살짝 되게 느린 풍경이라든지 뭐 걷는 모습이 쫙 나오고 풍경이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이 좀 고조되는 곳에서는 이제 뭔가 뭐 달리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에 나온다든지 감동적인 풍경, 감동적인 밤의 모습 이런 게 뭐 나온다든지 하이라이트 빵 할 때는 그럴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먹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는 걸 넣었어요. 사실은 약간 제 주체할 수 없는 개그 끼로 인해서 넣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음악과 영상을 찰떡 궁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음악이 반, 영상이 반이에요. 항상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영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평범한 영상도 매우 예쁜 영상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색 보정 기술이에요. 색 보정은 컬러 그레이드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거예요. 색 보정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색 보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스타일들이 모두 다르고 완전한 예술의 영역이라서 그 누구도 좋은 색 보정이다, 안 좋은 색 보정이다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결과물이 못생기면 할 수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옳은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있죠. 색 보정은 찍는 게 우선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적당하게만 찍으면 돼요. 색 보정은 찍어놓고 나중에 완성을 하는 거라서 찍을 때 예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가장 평범한 모드로 찍어야 돼요. 아니면 카메라에 색 보정을 위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패스를 하고요. 무튼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찍으면 안 돼요.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미니어처 모드,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흑백 모드, 세피아 모드 안 됩니다. 왜냐면 색 보정은 영상의 원본 색 안에서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의 상태가 굉장히 날것이어야 돼요.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면 로우 파일 아시죠?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색을 막 올리거나 막 어둡게 해도 JPG보다 선상이 덜하잖아요. 그것과 아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찍을 때는 완전 어둡게 찍지도 말고 완전 밝게도 찍지 말고 중간 밝기로 아주 평범하게 찍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밝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자신이 카메라를 잘 모른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 모드로 놓고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조금 다루신다 하는 분들은 M 모드, 즉 수동 모드로 많이들 찍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적정 노출에서 살짝 어둡게 찍어도 괜찮아요. 한 스타 정도 살짝 어둡게 찍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영상으로 기록되는 색깔들은 밝은 영역보다 어두운 영역이 훨씬 정보가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만약에 밝은 하늘을 찍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로 찍으면 하늘이 모두 하얗게 보여요. 왜냐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살짝 어둡게 해서 찍는다 그러면은 구름의 윤곽들이 보이거든요. 이 영상을 컴퓨터에 가져와서 보정을 해봤을 때는 구름이 모두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적정 밝기 혹은 살짝 밝게 찍는다면은 구름이 하얘서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튼 이렇게 촬영을 잘 하셨다면은 한번 프리미어로 색 보정을 해볼 텐데요. 색 보정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커브라는 툴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커브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잘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작업 화면은 제가 만들었던 영상의 작업 화면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원본 영상이에요. 여기 색 보정을 입히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위에 더 입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을 보여드리자면 원본은 이런 영상이고 이제 색 보정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가 색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컷 편집을 하셨으면은 영상이 원본 영상이 아래 쭉 이렇게 많죠.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씩 효과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요. 한글판으로는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뉴 아이템을 눌러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즉 조정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OK를 누르고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렇게 영상 있는 곳 위에다가 두고 쭉 늘려주시면은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위치하는 곳 아래에 있는 모든 클립에 이렇게 여기쯤이 되겠죠? 이 모든 클립에 효과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색 보정을 넣으면은 이 아래에 모두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효과를 넣어 볼게요. 저는 이펙트에 루미트리 컬러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CS6 버전에는 이 루미트리 컬러가 없어요. 루미트리 컬러는 CC 버전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버전 사용자이신 분들은 이펙트 검색창에다가 RGB
curves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RGB 커브가 있죠. 한글로는 RGB 곡선이에요. 곡선. 이것을 불러오시면 돼요. 자, 저는 루미트리로 하겠습니다. 루미트리 컬러를 불러왔고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되게 편하고 한 번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루미트리 컬러는 한 효과 안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제공하는 거라서 뭐 베이직 코렉션, 크리에이티브, 컬브즈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서 커브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커브가 가장 직관적이면서 가장 다양하게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런데 사용 방법이 조금 어려운 게 탈이에요. 저는 이 커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이쪽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저는 보통 이 중간 톤을 올리는 편이에요. 이 중간 부분이 약간 피부 톤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중간 부분을 올리면 피부가 되게 예뻐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간을 일단 올려줘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얼굴이 다 떠버리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올려주고 이 아래는 살짝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은 살짝 어두워졌고 지금 밝은 부분이 살아났죠. 근데 이 엄청 밝은 부분은 살짝 또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밝은 부분만 살아나게. 그래서 여기 액티브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다 해보면은 이게 이제 활성화 비활성화인데요. 벌써 색깔이 이렇게 살아났죠. 다른 것을 봐도 뭔가 이렇게 평범한 색깔이 짠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감성 톤을 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색상을 정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영상이 뭔가 파란빛을 띠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파란색 톤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요. 여기 아랫부분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영상에 전반적으로 파란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만 높이게 되면은 뭔가 영상이 너무 파래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원하는 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톤도 같이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파란 톤을 이 정도 올렸으면은 살짝 이 가운데를 내려줘야 살짝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부분은 살짝 파랗게 됐죠. 지금 어두운 부분을 올렸으니까 어두운 부분에 파란색으로 뭔가 감성적이게 느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빨간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살짝 어두운 톤에 빨간색을 살짝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중간은 다시 내려주고요. 자, 그럼 평범했던 영상에 몇 가지 색깔 톤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커브는 이 RGB를 이용해서 특정 색깔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록색을 넣으면은 초록색이 늘어나지만 빼면은 반대로 마젠타 색상, 즉 약간 자주색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밝은 부분에 살짝 마젠타 색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셨죠? 지금 뭔가 밝은 부분이 마젠타 색상이 들어가가지고 분홍분홍한 영상이 되었어요. 제가 완성한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살짝 여기를 올려주고 그러면 좀 단단하게 되었어요. 한번 원본이랑 비교해 볼게요. 원본 색 보정 후 벌써 예뻐졌죠? 자, 이 단일 커브를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이 지금 초기화됐죠? 다른 색깔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또 하면 돼요. 자, 이번에 저는 밝은 톤에 약간 노란색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파란색을 죽이면은 살짝 노랗게 되거든요. 근데 노란색 너무 심하죠? 이렇게 뭔가 커브로 조절하기 조금 어려울 때는 바로 아래에 있는 컬러 휠즈를 쓸 때가 있어요. 컬러 휠즈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밝은 부분에서 그냥 빨간색으로 이동하면은 영상의 밝은 부분에 빨간색이 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브가 어렵다면은 이렇게 컬러 휠즈라는 기능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루미트리 컬러가 없어서 이 컬러 휠즈를 못 쓴다 그럴 경우에는 3웨이 컬러 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한글판으로는 3색 뭐 색상 교정기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것을 효과에 넣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것도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이거로도 충분히 예쁜 색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하지만 버전 업을 해서 CC 버전을 얻으면은 이렇게 루미트리 컬러 하나로 쉽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감성 톤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하얀색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블랙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영상이 뭐랄까 조금 더 뿌얘져요. 살짝 뿌얘졌죠? 이렇게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만든 걸 적용해보면은 이게 원본이고 적용하면은 이렇게 전, 후 색깔이 굉장히 예뻐졌죠? 근데 이렇게 밝기가 너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밝기만 조절해줄 수 있어요. 해당 밝기만 RGB 커브를 이용해서 살짝 어둡게 해주면은 이 밝기 차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팁은 바로 구름을 예쁘게 살리는 색 보정법인데요. 여행 영상은 풍경을 담는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 사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름이 잘 보여야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잘 살리는 보정이 영상을 더 예쁘게 해주죠. 아까 네 번째 팁에 있었던 색 보정을 위한 촬영 방법, 즉 밝기를 살짝 낮춰서 찍는 것을 충실히 수행하셨다면 예쁜 구름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 구름이 예쁘게 있었다는 가정하에죠. 잘 구름을 살릴 때는 이렇게 살짝씩 구름이 촬영된 영상이 좋아요. 구름이 아예 없거나 진짜 조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어둡게 찍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의 윤곽이 살짝은 그래도 보이게 하도록 찍는 게 좋아요. 구름이 많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구름을 부각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색 보정했던 거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더 뿌해져 가지고 구름이 더 안 보여요. 그럴 때는 효과에다가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효과를 이렇게 영상 클립에다가 놓아 볼게요. 그럼 바로 뭔가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오토 어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의 색감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토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토 어마운트를 꺼주고요. 이 섀도우 어마운트가 기본값이 50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면 원본입니다. 자, 섀도우 어마운트와 하이라이트 어마운트 두 개의 옵션이 크게 있어요. 이 섀도우 어마운트는 어두운 부분에 선명도를 밝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면서 더 선명해지는데요. 아래 하이라이트 어마운트가 우리가 구름을 살리는 용도로 쓸 거예요. 이 하이라이트 어마운트의 수치를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이 좀 더 어두워지면서 색감도 짙어지고, 즉 채도도 올라가고 더 진해져요. 지금 하얀 부분이 이 하늘이니까 이 하늘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겠죠. 이 효과는 사진 HDR 효과랑 되게 비슷한데요. 아무튼 이거를 효과를 주게 되면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숫자를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놓고. 그런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일단 100%로 해놓을게요. 보면은 이 어두워지는 부분에 윤곽이 이렇게 보이죠.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차이를 약간 이 차이를 더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렇게 진하게 넣을 경우에는 영상이 되게 어색해져요. 여기 아래 More 옵션에서 하이라이트 레디우스를 조절하면은 여기에 이 윤곽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100%로 한 다음에 30일 때는 이렇게 되고, 숫자를 늘리면은 이 윤곽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해요. 그래서 완전히 줄이면은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죠. 이 경우에도 막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티가 안 나려면 한 이 정도로 하면은 뭔가 티가 덜 나죠? 이 하이라이트 레디우스 숫자를 높였더니 되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 섀도우 레디우스도 똑같아요. 이 섀도우 어마운트를 올리면은 뭔가 또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섀도우 레디우스를 조절해가지고 그 정도를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강렬하게 효과를 줬다면은 아래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 옵션을 조정해보세요. 이 옵션은 원본과 보정한 것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가 되면 원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0%만 하면 반 정도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넣은 효과를. 이런 식으로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효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하늘이 나오는 다른 부분을 보정해 볼게요. 다시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를 해당 영상에 둔 다음에 이 오토 어마운트를 지워주고 이 섀도우 어마운트를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어마운트를 조금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벌써 보이죠? 그런데 아래 밝은 부분이 또 여기에요. 이 도로도 되게 밝아가지고 도로도 어두워지고 피부도 되게 밝으니까 어두워졌죠? 왜냐면 이것은 밝은 것을 어둡게 하는 기능이니까요. 자, 밝은 것을 이렇게 어둡게 했더니 구름이 살짝 보이면서 다른 부분도 이렇게 검해졌어요. 부자연스러우니까 이 More 옵션에서 하이라이트 레디우스를 좀 늘려주고 적절한 정도를 찾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군요. 한번 재생해볼까요? 이것을 껐다 켰다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 구름을 더 예쁜 색깔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아까 배웠던 커브를 넣으셔서 이 블루의 밝은 부분을 이렇게 올리고 다른 부분 내리고 이 그린도 살짝 올리고 다른 부분 내리고 이 마스터의 밝은 부분은 살짝 내리고 약간 이쪽을 올려주고 하면은 구름이 더 예쁘게 보일 거예요. 전, 후, 전, 후. 구름의 색이 조금 더 예뻐졌죠? 자,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여행 영상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게 생겼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디오 클래스가 유용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